2026년 5월 17일 아침 8시 40분입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서 어머님은 같이 일어나서 어머님 체위 변경 시켜드리고 욕창이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밭에 가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가뭄에 고구마가 다 말라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좀 물 좀 주고 왔어요. 예. 그것도 생명체라고 지켜주지 않으면 더 말라 죽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좀 챙겨줘야 쓰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서 제가 좀 다리에 통풍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지금 어렵습니다. 걷기가. 근데 해야죠. 예, 제가 심어놓은 생명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좀 아주 통풍 걸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걷기가. 근데 그렇다고 제가 심어놓은 생명인데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 질질 끌고 가서 이러고 물을 줬는데 이렇게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고구마 순들이 저한테. 많이도 안 심었어요. 여기 누가 집을 허물고 집을 안 짓다 보니까 한 30평 정도 그 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고구마하고 뭐 고추, 상추, 호박 좀 심어놨는데 요즘 그래도 비는 좀 오는 편인데 역시 봄 가뭄은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아주. 한 3일 전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땅이 쫙쫙 벌어져 있어요. 저 황토끼가 많은 땅이라서 그렇게 물이 쉽게 이렇게 증발하지도 않는 땅인데도 벌어져 있더라고요. 육체적 고통이 심하지만은 저는 그 만성 통풍 환자입니다. 저는 25년 30년 전부터 통풍기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앓고 있는데 이 상시로 약을 먹어요. 이 페브릭이라는 약을 먹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가시지는 않네요. 그전에는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좀 야외 한 100km 정도 왕복 200km죠. 차에 모시고 바람 좀 씌워 들었어요. 근데 아유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원래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한 5시나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몸무게가 26kg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도중에 유턴해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를 드리고 대변 보시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밖에 그 드라이브 한 것도 상당히 어머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나갑니다. 근데 어제는 식사를 안 하셔버리고 또 주기가 대변 볼 타임이에요. 그래서 잘 된다 싶어서 바로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 조금 드리니까 드시고 대변을 크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하고 좀 마음을 놓였고 또 한 10일 전에는 대상포진이 발발해가지고 창궐해요. 등짝, 이리, 손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이 2번 어머님을 보고 놀랬거든요. 등에 셔츠를 걷어올리고 팔을 걷어올리는 순간 이렇게 심하게 날 수가 있는가. 거기서 한번 선생님 놀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는가? 예. 저 아흔아홉 드신 어머님께서 그렇게 심한 대상포진을 앓으시고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가?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저 정도 고름이 쫙 꽃처럼 만개를 해요. 수포가 올라왔다가. 그러면 몸이 버틸까? 근데 우리 어머니 버티시고, 물론 그 수포가 올라가는 과정에 통증이 엄청 심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수포 올라올 때는 막 앓으시고 끙끙거리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머리에 열도 안 나고 감기 몸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앓으실까 하고 앓으신 지 한 3, 4일째 되는데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 좀 시켜드리면 식사를 하실라냐 하고 딱 옷통을 벗는 순간에 제가 거짐 뒤로 자빠져 버릴 뻔했어요. 그 수포를 보고. 그래서 이미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갔죠. 의사가 보는 순간에 놀라가지고 이렇게 수포가 발송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바이러스를 어머니가 이기야 그래도 롱런을 하고 못 이기면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식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 제가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 산보를 하는데요. 어머님 들 수가 있습니까? 얘가 전부 고름투성이니 어디 근다에서 모가지 들고 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엉덩이 밑으로 손 넣어가지고 엉덩이 꼬리뼈에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산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대소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나이에 저렇게 저 면적에 저렇게 많은 고름이 찼는데 그걸 다 이게 콩팥에서 걸러냈겠죠. 오줌으로 다 빼나왔겠죠. 지금은 깔끔히 나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의 뜻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동생들한테 이야기도 않고 형님들한테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제가 다 해야 돼요. 뭐 금전적으로 제가 얼마 뭐 도움은 받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기보다도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연락도 안 했어요. 이제 다 나은 다음에 어제 동생이 왔길래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동생 같으면 깜짝 놀라서 엄마 등을 이렇게 들어보고 팔도 만져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말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을 하고 온 정성을 다 하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극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막 욕심을 비우지 마라 만족을 해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실 쉽지 인간 욕심을 안 가지면
바보 멍청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자기 함량, 자기 그릇, 자기가 처한 환경을 감안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 같아요. 인간이 그것을 알면 벌써 인간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 함량을 알고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인가. 어찌됐든 어떤 계기로 그랬든 또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자기가 누울 자리를 알고 자기가 발 뻗을 자리를 알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1단, 2단, 3단 기하를 넣어서 달려야만이 이게 지속 가능한 욕심인가를 그때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지막을 자기가 어떤 사유로 인지했을 때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욕심을 비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이 자기 함량에 수위 조절을 하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제 기준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욕심을 안 부립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같이 이 지구 여행을 이렇게 조용히 연착륙하는 것에 모든 저의 시스템이 그 매뉴얼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내 앞에 펼쳐진 하나의 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몇 년째 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숨쉬고 버티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어디서 무너지냐면 고독에서 무너집니다. 고독에서. 이 왕성한 요즘 사람이 70 먹었다고 해서 경제활동 안 하는 것이 아니고 80 먹어도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올해 68인데요. 이게 방구석에 앉아서 어머님과 같이 1대1로 24시간 산다는 것에 맞지 않죠. 요즘 시대로 봐서는. 근데 마치려면 제가 내 육체적 나이는 68세지만은 물론 내 정신적 나이도 68세지만은 이 나의 이 정신과 마음을 한 20년 더 내가 크리크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웠지만은 이 환경, 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밑도 끝도 없이 앞을 안 보이는 이 상황을 헤쳐가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고 나더라고요. 사고 나고 어머님한테 집중을 하기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하면서 이 인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느 욕심을 채우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도 먹고 당구도 치고 재밌게 놀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눈 뜨면 이 공간, 눈 뜨면 누워 계시는 어머님, 그리고 없어요. 이 상황이 하루 이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가 당장 뭐 자살하지 않고서는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생각했던 것이, 마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밭을 일구고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듯이 어머님의 체위 변경을 하고 주물러 드리고 식사해 드리고 빨래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이런 것에서 제가 가치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 고품의 경제활동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버린 거죠. 억지로 이건 판단한 겁니다. 억지로. 그렇지만 어찌 보면 신의 질서로 보면 그건 굉장히 품위 있는 경제활동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를 세뇌시킨 거죠. 근데 다행히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가족 요양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9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엔 저도 불만이 많았어요. 하루 24시간 붙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이 암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90만 원이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어머님 기초 노령연금 나온 거다고 제 가족요양 그거다고 해서 제가 뭐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니까 뭐 기름값이 들어갑니까? 뭐 식사비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텃밭에서 뭐 까지니 오이니 호박이니 뭐 깻잎 등등을 나오기 때문에 또 간혹 우리 동생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도 갖다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고 거듭되는 이야기지만은 나도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가 내 직장이다. 아주 좋은 직장이고 고품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협된 사고일 수도 있고 제 오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저 생각에 다소나마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 있는 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길거리 휠체어 몰고 가면은 누구는 음료수도 주고 누구는 떡도 지어주고 또 심지어 이렇게 언덕길을 하면 누구는 뒤에서 밀어도 주고 혹시라도 휠체어 뭐 밀고 가다가 어디 돌부리에 걸려서 휠체어가 옆으로 기우뚱하면 얼른 달려서 잡아주기도 하고 돈을 1,000원 준 사람도 있고 10,000원 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10만 원 손에 쥐어준 분들도 있고 60 먹든 70 먹든 80 먹든 90 먹든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담배 피다가도 담배를 끄거나 온 담배를 등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어머님 지나갈 때 이렇게 목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또 내가 판단하는 이 가족 요양에 대한 어떤 생각이 틀리지는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맞다는 것에는 제가 확신이 없더라도 틀리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게 몰골이 흉한 모습으로 어머니 휠체어 태우고 동네를 이렇게 활보한다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 된다 한들 크게 누가 뭐라 해서 슬퍼할 그런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머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 하면은 좀 넓혀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게 합니다. 제가 저를 한번 봐요. 객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휠체어 태우고 노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휠체어 태워서 매일 하루에 3번 이렇게 아침, 저녁, 이제 오후, 그 다음에 밤 3번 저는 동네를 돌거든요. 한 40분 코스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님의 식욕을 돋구고 몸과 마음을 좀 정돈하는 것이 될까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머님 지금 주무시는 거 한번 보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지금 9시 2분. 오늘 5월 17일 이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